민주당은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입에서는요,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삼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국회 안에서는 의원들이 릴레이에 소위 장내 농성 집회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특검법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 당일까지 열흘간 매일 저녁 8시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1차 비상행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장외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엔 대전에서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매주 지방 거점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론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우리 원내 주도로 시작을 해서 일단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 이걸 놓고서는 야권 안에서도 의견차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과 관련한 온도차인데요.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걸 아직은 망설이는 그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이 소수 야당들이 더 적극적인 또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제 소수 야당이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의 경우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데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인 만큼 노골적으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총선 때부터 이 윤 대통령 탄핵의 의미로 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인데요. 어제 조국혁신당은 이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라면서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친 뒤에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탄핵에 동참할 것 이걸 압박하기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17개 정도의 탄핵 헌법법률 위배 사유들이 있는데 이 중에 국민들이 가장 와닿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그다음 최혜병 사건,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라는 부분. 조국혁신당은 탄핵 절차를 출발시킨 거고 민주당 보고 빨리 타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170석 원내 일당인 민주당 지도부 이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여 투쟁에 있어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탄핵 관련 부분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앞장서서 추진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지만요. 지난 주말에 열렸던 장외 집회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정권 퇴진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모습은 사뭇 달랐는데요. 당 최고위원들은 사실상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 대거 쏟아냈고요.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 퇴진론에 불을 당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장외 집회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리기 위해서 추락시키기 위해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권 퇴진을 목표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집회장에 이 대표 무죄 탄원 참여 QR코드 종이가 붙는 등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의 흔적이 가득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동원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폐지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지금 밀어붙인다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왜? 주식시장이 너무 나빠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민주당 지금 대여 공세에 아주 총력을 다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함의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증시는 지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증시가 구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게 보완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차후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어떤 선진화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의견을 또 한동훈 대표도 잘 수용을 해서 좀 정쟁 없는 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물론 뭐 금투세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꼭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맞지만 또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금 이 금융 주식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이 11월 달을 잘 넘겨야 이제 앞으로 대권 가도가 이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아마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단식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사태를 벌였잖아요. 지금의 어떤 저는 행보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뭐 재판부가 어떤 면에서 좀 압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군이 필요하겠죠. 그 우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저런 정책적 결정도 이제 좀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제 민주당도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또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이런 모습 보여야 좀 정치가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정책 단건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이제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 예산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